사업이지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곳이 서계동입니다. 서계동도 지금 말도 안 되는 개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거랑 반대로 서계동은 높이 지을 수 있음에도 법률적인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운하우스처럼 개발을 한데 동네 사람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 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세는 타운하우스가 지어진다라는 가정하에 시세예요. 들어갈 때다. 우리가 한남 뉴타운들도 갖고 계신 분들, 오래 갖고 계신 분들 알겠지만은 예전에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7층, 8층이었어. 예? 높이 못 짓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다 바뀌었잖아요. 마찬가지다. 이상적인 사업과 실현 가능한 사업은 다른데 법률 규제가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법률 규제가 없는 곳은 굳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호암동의 특징은 실질적으로 법률 규제가 있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상 법률 규제가 있는 곳이고 서계동은 그렇지가 않다. 그럼 서계동이 되면 서계동만 오르냐? 그 옆에는 다 오를 수 있다. 서계동에 들어가는 금액은 최소한 2억 3천 정도 돼요. 제가 알아본 결과. 그 손님들 저희가 계속 이렇게 매입을 해드리면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최하 금액이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 밑에 청파동. 청파동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원효로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지역들 한번 유심히 보는 게 굉장히 좋고요. 서부이촌동 쪽에도 관심들이 있는데 서부이촌동에 중산 시범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중산 시범 아파트는 토지가 없는 아파트입니다. 토지가 서울시의 토지이고 위에 건물만 있어요. 중산 시범 아파트 아세요? 옛날에 서부이촌동 개발될 때 막 플랜카드 붙여놨던데 한강수가 혈수돼도 내 집은 사수한다. 예? 그 아파트인데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아파트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재개발할 때 무화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를 불화를 안 받는 게 대부분인데 왜냐면은 지금 중산 시범 아파트 거래 금액이 한 4억이 넘어가거든요. 4억이 넘어가는데 이게 토지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4억이라는 것은 순수한 프리미엄이에요. 순수한 프리미엄. 순수한 프리미엄인데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었어요. 왜냐면은 얘가 갖고 있는 토지를 불화받으면은 4억 정도 일반 시세보다 싸게 불화를 받았으니까. 그런 프리미엄이 없는 효과인데 요즘에는 서울시가 돈이 없는지 불화 대금이 거의 시세에 준합니다. 그래서 중산 시범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서부 이천동은 그냥 투자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유심히 봐야 될 때가 그래서 한남 뉴타운이 빠르면은 그 주변은 어떠냐라는 거죠. 미도 아파트가 빨라요? 안 빨라요? 신반포 2차가 이주하니까 주변에 한신 아파트, 잠원 한신 다 어떻게 됐어요? 급등을 하는 거야.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어. 부동산 투자는. 그러면은 한남 뉴타운이 되면은 얘 빠른 거를 비싸게 주고 사는 것도 좋지만은 입주자라면은 이게 아니라면은 그다음에 어디서 기다리겠냐라는 거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나중에 문제예요. 될 수 있냐 없냐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럼 어디서 기다리겠냐라는 거죠. 어디서. 먼저 기다릴 때를 생각을 해야 돼. 기다릴 때를. 자, 쭉 예상을 해본 것들입니다.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가 유예됐을 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을 때 재건축 아파트가 급상승을 했고 신규 분양가 지속 상승을 했고 분양권 강세 뛰고 재건축 예상 아파트 급등을 했습니다. 예상 아파트들이. 개발 제한구역 해제 및 신도시 공급 이후 신도시 축소하고 안 한다고 하니까 위례 하남 급상승을 했습니다. LTV DTR을 강화를 했더니 대출을 안 해주니까 전세를 끼고 하는 기존 아파트 갭 투자가 극성을 합니다. 자,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가 부활을 하고 투기가율지구가 지정되면은 재개발이 급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재개발이 급상승하면은 예정치 따라 같이 올라갑니다. 당연한 거죠. 고기만 핀셋으로 올라요? 뭐 요즘에 핀셋이란 말 많이 쓰대. 예? 안 그렇다. 예정치 다 올라간다. 그럼 거기에 미리 점을 찍고 기다려야 된다. 엄청 찍어요. 그렇죠? 엄청 찍고 엄청 받았어요. 근데 1시간 지나면 자기가 뭘 썼는지 몰라. 심지어는 여기서 써놓고서도 헷갈리나 봐. 막 위에다 전은성 써놔 이렇게. 네? 또 김학주랑 헷갈릴까 봐. 자, 노후 단독 다가구 이게 좀 잘못 나온 법입니다. 이게 이제 노후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법이 나오면은 이 법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나를 좀 봐야 되는데요. 노후 단독 다가구 이게 이제 그 빈집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 놓고서 이제 얘네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노후 단독 다가구 주택 이제 빈집들을 이렇게 지금 매입을 하는데 통계를 냈을 때 서울시의 빈집이 8만 가구가 넘는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왜냐면은 외국인이 입주돼 있는 아파트가 우리나라 통계에서 공실로 처리된답니다. 공실로 처리되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서로 하면서 순간적으로 이 대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이 빌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빈집으로 처리하고 재건축 때문에 철거하기 전에 이주한 집들도 빈집으로 처리하니까 8만 가구가 나오지 서울시에 빈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계를 놓고 이런 법률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법률들은 그렇게 쓸모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법이 나올 때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법이 나올 때 이 법이 실현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효율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꼭 보시고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건데 국토교통부에서 재개발 시 대형 쇼핑몰 공장을 허용을 해요. 왜? 재개발이 지금 옛날에는 열악한 데만 하다가 점점점 좋아지는 데밖에 못하게 돼 있어 이제. 열악한 데 다 끝났지. 재건축 같은 경우 5층 다 끝나면 좋은 데 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재개발도 굉장히 좋은 데 하다가 복잡한 데 하다가 이런 게 끝나면 점점 상권도 있는 데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 상권 있는 데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너무너무. 특히 부가연유타운 구역 같은 데 보면은 부가연유타운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아현역이 있는데 아현역이 있고 일로 갈수록 투계예술대로 갈수록 이제 산동네예요. 뭐 푸르지오 들어오고 그쵸? 여기 이제 대리미편한 세상 들어오고 지금 철거들 막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역에 가까운 여러분들은 역에 가까운 데 투자를 하고 싶죠? 예? 역에 가까운 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입주자의 마인드예요. 입주자의 마인드. 싼 거 먼 데를 사는 게 좋아 원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법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왜냐면은 여기 있고 뭐 여기 옛날에 뭐 베스킨라빈스부터 해서 필라 대리점부터 해서 다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땅이 비싼 곳이잖아요. 땅이 비싼 곳에 아파트를 짓는 것과 땅이 싼 곳에 아파트를 짓는 것과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아파트 차이는 별로 안, 가격 차이는 안 나. 명동에 지금 평당 10억인데 거기 아파트 지어봤자 얼마에 팔겠어요? 그죠? 비싸게 못 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땅에 주거를 공급하는 데는 주거가 살 수 있는 금액에 대한 한계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싸게 우리가 팔래야 팔 수가 없어. 근데 이 비싼 땅에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싼 땅에 아파트를 짓는 수익성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 얘랑 비슷하게 팔 수 있으니까는. 땅값은 훨씬 더 비싼, 훨씬 더 싼데 여기가. 그러니까는 항상 역세권에 있는 데들이 오히려 더 분란이 많아. 비대위도 생기고 여기는 항상 상권이 좋은 건물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상 그 비대위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사업성이 더 안 좋아. 사업성이. 비싼 땅에 집을 짓고 싸게 팔아버리니까 사업성이 당연히 안 좋죠. 싼 땅에 짓고 비싸게 파니까는 얘랑 비슷하게 파니까 사업성이 엄청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투자를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어요. 투자 수익률로 따진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근데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비싼 땅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였어. 비싼 땅에 꼭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재개발 시 대형 쇼핑몰 공장을 허용을 하고요. 재개발 용도 제한을 폐지를 해버려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 나왔을 때는. 아 이제 상권 좋고 노후된데도 개발이 되겠다라는 것을 감지를 하셔야 돼. 이런 법이 나오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이제 돈이야 돈. 맨날 인터넷만 보고 가격만 보고 막 이러지 말고. 이런 것들 중에 예를 들어 볼 수 있는 게 마포구예요. 마포구 자체는 지금 상권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이 주거지역들 요 뒷골목들이 경매가 나오더라도 평당 1억이 넘게 나오는 곳이야. 이종 일반 주거지역 경매가 나오더라도 이 길은요 점심때 차가 못 지나가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요 지역을 지금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년 동안 건축 허가가 단 한 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동네는 굉장히 노후가 계속 진행 중이고 단독 필지로서는 건축 허가를 낼 수 있는 토지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20년 동안 건축 허가가 단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럼 동네는 노후도가 충족이 된다 안 된다? 충족이 된다. 개발이 안 되는 이유는 상권이 발달돼 있었다. 그렇다면은 상권이 발달된 게 용도가 폐지가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보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
그래서 여기가 가든 호텔인데 여러분들 이 뒤편 다 한번 돌아다녀 보시고 투자할 물건 있는 거 있으면 한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은 분양하는 물건이 아주 많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권의 재개발은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일반 분양이 많으면은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금융기관은 조합원들한테 이주비를 대출을 해주죠. 예? 이 집단 대출이라 그러잖아. 개인 신용정보 조회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누구 믿고 하냐면 시공사를 믿고 해. 왜?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게. 미분양 나면 내가 책임질게. 근데 요즘에 시공사의 건전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믿을게 그래도 금융기관은 안 믿는 거야. 예? 안 믿으니까는 대출이 안 나가는 거예요. 사업성이 너무 좋으면은 나중에 시공사가 안 와야 될 물건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미분양이 나면. 그죠? 근데 금호동이나 옥수동 같은 데가 재개발을 하면 일반 분양이 거의 없어요. 근데 수주전이 엄청나. 시공사 수주전은 엄청나다니까 서로 보증을 하려고 난리를 펴. 왜? 일반 분양이 없으니까 다 분양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조합원들한테 다 분양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시공사의 리스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사업이 빨리 돼. 오히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 약간 경기가 불투명할 때 사업성이 너무 좋은 곳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에. 뭐 요즘에 뭐 덕소 같은 데들 그리고 고양시의 일부 이런 데들 좀 뭐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가면 안 된다. 특히 고양시 쪽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양시는 항상 경기 이 고점일 때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옛날에 덕이지구 식사지구 아세요? 거기 분양받은 사람들 아직도 이래. 사모님들 남편 몰래 분양받아도 아직도 회사 다닌다니까는 이자 내려고. 그래서 일반 분양이 많으면 오히려 사업이 더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 좀 매입들을 하셔라. 바닥은 알기가 힘들다. 매도자랑 똑같은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떻겠냐. 오른다라고 하면은 10억짜리를 이제 반등한다고 하면 오늘 100만 원 반등해서 10억 100만 원에 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고점에 무조건 팔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가격이 좀 떨어지는 시점, 특히나 선호지역은 가격이 떨어져야만 물건이 나옵니다. 가격이 이 강남권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강남 재건축은요. 시세가 상승한다 그러면 물건이 자취를 감춰요. 자취를 감추고 살려면 사봐라의 금액으로 나옵니다. 근데 강남 사람들이 워낙 똑똑해서 경매 나오는 것들 보면은 뭐 선순위 임차인이 항상 있고 소유권 가등기가 돼 있고 그렇지 조금 요즘에 불경기가 조금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강남 쪽에서. 왜냐면은 한 3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매가 나올 수 없는 아파트들이 경매로 나오고 있어요. 예. 경매로 나올 수 없는 아파트. 그동안 경매가 안 나오던 아파트들 아예 경매 여태까지 뭐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쓸만한 아파트들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그렇지 지금 경매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좀 이제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시세 좀 떨어질 때까지는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내용들을 하면 이건 집중을 좀 갖고 하셔야 되는데 오늘 너무 멀리 저희 사무실 같으면 이거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아마 집중이 안 될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랑 조금 달라서 좀 중요한 거 몇 개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재개발을 꼭 알아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건축은 공동주택 재건축은 이 토지가 공유로 되어 있죠. 예? 이 토지가 공유로 되어 있고 이 집들이 있다면은 집의 위치만 다른 거지 토지가 공유로 되어 있다는 뜻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전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 만약에 내가 10,000제곱미터분의 10제곱미터를 갖고 있다면은 모든 토지의 10,000제곱미터분의 10제곱미터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야. 토지의 공유라는 뜻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공유물 같은 경우는요. 혼자 뭐 신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신축행위가 못 일어나니까는 같이 한꺼번에 다 늙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건축에 공동주택 재건축에 있어서는 내용연수라는 말을 써. 내용연수. 네? 근데 재개발은 이런 하나의 필지가 아니고 재개발은 각기 다른 소유자들이 각기 다른 필지들이 다 모여서 개별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개별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내용연수라는 말을 안 쓰고 노후도라는 말을 써요. 노후도. 그래서 재건축은 30년이 넘으면 재건축을 할 수가 있고 재개발은 노후도가 60%면은 재개발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개발에 대한 노후도의 60%라는 뜻은 뭐냐면은 100집 중에 40%가 어제 지은 거라도 다 철거가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이 일원화되어 있죠. 우리가 아파트는 등기를 떼려면 집합 건물이라고 눌러가지고 한 장의 등기부를 떼잖아요. 근데 우리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은 토지랑 건물을 각각 떼요. 토지랑 건물을 각각 뗀다는 뜻은 토지랑 건물에 대한 등기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뜻이죠. 등기가 따로따로 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따로따로 되어 있다는 뜻은 소유권을 따로따로 바꿔도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토지 갖고 있고 와이프가 건물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재건축을 할 때는 그래서 토지에 여기에 대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경우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예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당연하겠죠. 그렇죠? 토지랑 건물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가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건축 조합원이 돼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재개발은 무허가 건물 갖고 있으면 조합원이 돼요? 안 돼요?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거. 되죠. 토지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만 갖고 있는 거잖아. 점유권만 갖고 있는 거예요.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 가서 점유 개정만 하는 거야. 인지세밖에 안 들어. 등기비가 붙는 게 아니라.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근데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에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 토지를 없으니까. 토지를 불화받아야 돼. 무조건. 근데 그 차이예요. 그러면은 재개발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달라도 소유권이 달라도 우리가 모든 건물은 분할이 다 가능해. 우리 한남 뉴타운에 작은 것들 있잖아요.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분할된 거죠? 예?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분할돼야 되는데 모든 거를 변경을 하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변경하는 데 있어서 현재 다세대 건축법에 맞으면 분할이 가능해요. 현재. 옛날에 분할이 가능했던 거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분할을 할 때 건축법이 강화가 안 돼 있었고 주택법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 분할이 가능했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옛날에 주택법에 대한 주택에 대한 개념은 소유자 전원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주택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다가구는 전원이 그냥 가족들 전원이 따로따로 살 수 있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살게 돼 있으면 이걸 다가구로 등록을 하든 다세대로 등록을 하든 내 마음이었단 말이야. 예전에는. 근데 워낙 분할을 많이 하니까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너무 소유권을 너무 많이 분할을 하니까는 다세대에 대해서 건축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다가구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토지 경계선에서 50cm만 뛰면 됐었거든요. 근데 변경을 한 게 그런 행위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는 1m를 뛰어야 돼. 1m. 그리고 60제곱미터당 주차를 하나를 둬야 돼. 그래서 현재 만약에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을 하려면은 벽을 50cm 잘라내면 상관없어요. 벽을 50cm 잘라내고 주차를 확보를 하면은 현재 우리 지금 다가구 주택도 다세대로 분할이 가능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현재 다세대 주택에 맞는 현재 다세대 건축법에 맞게 변형을 시키면 분할이 가능하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재개발에 있어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가구라는 소유자 한 명이 여러 세대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권리산정 기준일이야.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분할이 된 것들은 다 현행법에 맞는 분양 대상이면 가능해요.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분할된 것들, 토지가 90제곱미터 이상씩 분할된 것들. 우리가 재개발은 토지 90제곱미터만 갖고 있어도 분양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만약에 200제곱미터 갖고 있는 사람이 100제곱미터씩 분할을 했어. 그러면 소유권이 2개 나오겠죠. 자, 요거 이제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요거는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냥 어려운 거를 알라고 하지 말고 아 어려운 게 있구나라만 알고 계세요. 그냥 어려운 게 있구나. 그래서 어려운 게 있으니 찾아봐야겠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안 외워져 어차피. 예? 그냥 어려운 게 있으니 뭐를 좀 물어봐야겠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몰라서 못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게 있구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걸 막 쓰고 막 하지는 마죠. 또 이게 쓰는 건 좋은데 자기가 잘못 적어. 내가 말한 대로 안 적고 이상하게 적는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상하게 적어놓고 딴 데 가서 물어보고 나한테 물어본 거 나한테 말한 걸 또 딴 데 가서 물어보고 막 또 거기서 말하면 또 계속 혼자 돌아다니면서 계속 물어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상담 신청 내고. 자, 이 구역 지정이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권리 산정 기준이랴. 그 다음에 구역 지정.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분할을 해서 소유권이 늘어날 수 있는 기준일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에요.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을 늘려놓은 물건이 분양 대상이라면 땅이 90제곱미터 이상이고 건물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토지가 90제곱미터 이상이고 건물이 있어. 건물이 있으면 재개발은 무조건 줘요. 예? 건물이 우선이야, 재개발은. 토지가 우선이 아니고 토지는 그래서 90제곱미터가 무조건 넘어야 돼. 90제곱미터가 넘는데 토지와 건물을 각기 다른 세대로 해놓으면 권리산정 기준 이전에 해놓으면 각각 분양 대상이 돼요.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을 해놨어. 다세대는 분양 대상이 되죠. 근데 60제곱미터 이하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권리 산정 기준이 이전에 분할이 되면은 각각 다 아파트 분양 대상이 돼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 대상에 대한 물건을 규정 짓는 것은 권리 산정 기준이 이전이야. 분양 대상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을 규정 짓는 거. 물건의 개수. 예? 물건의 개수를 규정 짓는 게 물건의 개수. 예? 물건의 개수를 규정을 지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조합의 개수를 지정되는 거. 조합 설립 인가이래요. 무슨 소리냐면은 물건은 여러 개지만은 여기 1세대당 하나 주죠? 예? 1세대 1물건이잖아. 1세대 1물건인데 만약에 부부가 각각 다르게 갖고 있었어요. 부부가 각각 다르게 갖고 있었어도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은 세대로 주는 거니까 같은 세대라면은 소유권을 달리 갖고 있었지만 같은 세대가 갖고 있으면은 아파트 몇 개 나와요? 한 개 나와. 그래서 세대수를 규정 짓는 거. 조합원에 대한 세대수를 규정 짓는 게 조합 설립 인가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럼 내가 여기에 다세대를 갖고 있었어. 다세대 10채를 갖고 있었는데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이 사람은 몇 개가 나와요? 분양권이? 한 개가 나오는 거야. 한 세대가 10개를 갖고 있었으면. 그럼 이 사람 언제까지 팔아먹어야 돼?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무조건 다 팔아먹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조합원의 숫자를 규정 짓는 거, 세대수를 규정 짓는 게 조합 설립 인가 이래요. 조합 설립 인가가 됐는데 한남뉴타운에 내가 2개를 샀어. 몇 개 나와요? 하나 나오는 거야. 어제 2개 사놓고서 나한테 상담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사놓고 와, 꼭 사놓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물건의 개수를 규정 짓는 것은 그러니까 권리 산정 기준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일로 인해서 세대수가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준비를 여기서 했어요, 사실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는데 제가 미리 많이 준비를 못하고 1시 한 20분, 30분쯤에 제가 오늘 그 보도 자료를 받았어요. 보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는데 제가 뭘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면 오늘 한 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인데 뭐 예상대로 다 나왔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나왔고요. 그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하겠다라는 거 나오고 투기 과열지구 지정 전에 조합원 지위를 허용하는 거고 뭐 이제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부분들 나왔고 이건 말 거 없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겠다. 그쵸? 다 있습니다. 이거 찍지 마세요. 컴퓨터에 다 있습니다. 이제 오늘 2시 이후로요. 국토교통부 들어가면 다 있어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것들 좀 약간 이상해요. 초과시 똑같은 내용이 있네요. 그러니까 9억 이상도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9억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부터다. 취득. 그러니까 다 해당된다 그 뜻입니다. 그냥. 다 해당된다. 분양권 전매 시 일반 세율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양권부터인데 한번 노려볼 만하다. 올해까지는. 그렇죠? 입주자의 마인드로서. 네? 실질적으로 입주할 사람들은 조금 떨어지면 들어갈 만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다주택 지금 뭐 여기 집 없이 오신 분들은 없고 집을 또 사면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세제, 기금, 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필요시는 의무화하겠다는데 아마 2019년부터는 거의 의무화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고 대상이 투기 과열 지구 내 거래가의 3억 이상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다. 이런 것들 나왔고 그린벨트 엄청 늘릴 것 같고 오피스텔 이거는 한번 두고 봐야 되겠다. 오피스텔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부가세에 대한 부분과 확장 부분과 어떤 주택에 대한 이거를 주택으로 친다면은 우리가 대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도 똑같아져야 돼요. 주택이랑 얘 지금 4배거든요. 주택에 이것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얘는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지고 그래서 쭉 오늘 나왔던 것들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접한 겁니다. 오늘 많이 좀 도움 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상담하실 분들 여기서 제가 못 해드려요. 저희 사무실 혹시 어딘지 모르시는 분?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네요. 그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이제 그 상담 신청서를 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차근차근히 아마 전화가 가서 상담을 드릴 겁니다. 하여튼 더운 여름에 휴가들 잘들 보내시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